학생이 질문이 와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XY 성분으로 항상 나누어져 있지 않은가? 그리고 무게중심도 그런 것 아닌가? 도심하고 무게중심하고 잘 구별이 안 되거나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일단 도심이라는 거는 도심은 여기 도자는 그림 도자입니다. 도지고 심자는 마음 심자 중심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그림에서 사각형에서요 그림상에서의 중심은 여기잖아요. 시메트릭 하면은 시메트릭한 그곳에 있는 곳이 딱 중간 위치가 됩니다. 가령 동그라미가 되면 동그라미의 중간이 여기가 중간이 도심이 됩니다. 그림상의 중심입니다. 근데 무게 중심이라는 건 약간 다릅니다. 이렇게 만약에 있다고 합시다. 여기가 사각형이고 여기가 1kg짜리가 있으면 무게중심은 여기잖아요. 도심도 여기가 무게중심이고 중심이고 도심입니다. 밀도가 똑같으니까는 무게중심이라는 결국 내가 여기다가 받침대를 하나를 두면은 평행하게 존재를 하는 곳입니다. 그죠? 평행하게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4kg짜리고 여기가 1kg짜리가 연결되어 있고 거리가 2고 여기가 거리가 2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좌표계를 x, y라고 하면은 y축은 여기 일단 시메트릭하니까 중간이니까 이쪽으로 두고요. x축만을 찾아보면은 s축의 도심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무게중심이 여기가 요 작은 엘리먼트 상에 요 반만큼에서는 이쪽으로 오고 그러니까 1 곱하기 g가 여기가 있고요. 여기는 4 곱하기 g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의 길이는 각각 1이잖아요. 따라서 4kg은 이렇게 모멘트가 생기고 1kg은 이렇게 모멘트가 생기니까는 4 곱하기 2 빼기 1 곱하기 1은 전체 무게가 5kg이잖아요. 5kg으로 만약에 대체를 했을 때 그때의 무게 중심의 위치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8 빼기 1은 5x바가 되는 거죠. 따라서 x바는 여기가 1이죠. 4 곱하기 1이고 여기가 1입니다. 1이고 1이니까는 여기가 4 빼기 1은 5 곱하기 무게중심 따라서 5분의 3이 되고 0.6이 됩니다. 이때 이게 0.6에 해당되는 곳에 무게중심이 있다라는 것은 여기다가 받침대를 두면은 두 개가 평행하게 이렇게 중간에 여기 받침대를 두면 여기가 무겁기 때문에 여기서 그대로 위치해서 평행하게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4 곱하기 여기가 거리가 1이고 여기가 0.6이잖아요. 그러면은 1 빼기 0.6은 1 곱하기 여기서는 0.6에다가 1 하면은 0.6 더하기 1이잖아요. 이게 평행이 됩니다. 4 곱하기 0.4는 1 곱하기 1.6 이게 1.6이잖아요. 동일하다는 거는 중간에 여기가 평행축이 된다는 거니까는 도심은 그림의 중간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모멘트가 서로 양쪽의 힘의 모멘트가 발생을 했을 때 중간에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그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하고 그거를 약간 구분하면 됩니다. 따라서 밀도가 동일하면은 당연하게 도심하고 무게중심하고 같지만 이렇게 서로 무게가 다른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무게 중심은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XY 성분으로 당연히 나눠져 있는데 당연히 시메트릭한 거는 시메트릭한 것의 중간 위치에다가 그냥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메트릭한 거는 양쪽으로 평행 모멘트가 같아지는 곳이 중간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이 두 번째 질문은 원호에서의 도심 문제 구하는 거랑
이게 뭐냐면 반원에서의 도시 문제 구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질문이 뭐냐면은 여기서는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요 반원 이게 스트링이잖아요. 원호일 때에 그 도심을 구하는 방식은 일단은 공식은 이렇게 되잖아요. L이라는 길이가 있는데 이 L 전체의 길이에 대해서 X 방향으로의 도심을 구하려고 하니까는 L 곱하기 X 구하고 지금 여기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구하고자 하는 거고 요게 이건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고 이것은 이거를 작은 엘리먼트를 하나씩을 줬고 요거맣게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잘란 것의 길이가 DL이라고 할 때요. DL일 때에 이 작은 DL에서의 도심은 어떻게 되냐면 이 작은 조각이니까는 워낙 작은 조각이니까 요 중간점이 여기가 x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x의 길이가 되면은 요는 r 세타가 되니까 r 코사인 x는 r 코사인 세타인 거죠. 워낙 이게 점점 미세하게 작기 때문에 특정한 세타에서의 값은 도심은 그냥 x가 되니까는 그 하나의 xdl이라는 것은 요거는 r 코사인 세타의 LDL이라는 거는 요게 r d 시타가 되면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이 원호의 도심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원호의 도심을 구할 수가 있고 그게 알파분의 r 사인 알파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원일 때 알파가 2분의 파이일 때는 2분의 파이면은 r분의 2분의 파이면은 곱하기 1이고 2분의 파이니까는 파이분의 2r이 되는 거죠. 여기가 도심인 거죠. 이 도심은 항상 그 물건의 위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요 전체 그림의 중간은 여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지금 반원의 도심일 때에 여기죠. 반원의 도심을 구할 때 이 지금 반원의 도심을 구합니다. 이제는 반원의 도심을 구할 때는 우변의 x 대신에 원의 도심을 넣는 이유가 무엇인가인데요. 여기서 지금 반원의 그 도심을 구하려면 공식은 요거잖아요. 전체 면적이 a고 이 전체 면적이 a고 a에 대해서 어떤 원의 중심 반원의 중심은 여기 반원의 면적이고 반원의 면적 요거는 알고 있는 값 놓은 값이고요.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미지수입니다. 여기 미지수 알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 차원이니까는 작은 엘리먼트로 또 나눕니다. 엘리먼트로 나누는데 이 엘리먼트 반원은 어떻게 반원을 도심을 구할 때 요렇게 아주 스트링을 구한 거잖아요. 요런 스트링 굉장히 얇은 스트링 이 스트링은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요거하고 동일한 거잖아요. 이 작은 스트링에 대해서의 도심은 아까 여기서 말한 공식 요 스트링이 있었을 때 스트링에서의 어떤 호가 호가 있었을 때 도심은 여기였습니다. 그거는 알파분의 R0 사인 알파라고 해서 이렇게 구해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런 어떤 엘리먼트에 대해서는 여기가 도심이잖아요. 따라서 그 작은 엘리먼트, 요 엘리먼트에 대한 도심은 바로 요걸 써야 되니까는 알파분의 R0 사인 알파를 넣고 난 다음에 DA 값을 넣고 이때 해당되는 것들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x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어쨌든 이 작은 원호라는 것의 도심은 x가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더해 가지고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아까 여기서는 왜 x가 들어가냐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작은 엘리먼트를 잡은 거잖아요. 이 작은 엘리먼트는 의 도심은 바로 이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이 중간에 있는 것.
요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아주 거의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거의 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그냥 막바로 x가 이 아주 작은 점의 도심이 되지만은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호는 이미 구했듯이 x가 아니라 이 점이 이 호의 도심이기 때문에 이 도심을 여기다가 넣고 계산을 해야지 맞는 값이 됩니다. 학생의 첫 번째 질문은 비어책의 연습문제 3의 13에 해당되는 문제를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이 뭐냐면은 A 말고 이거 B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냥 어쩌면은 좀 더 편하게 이게 될 것 같은데요. 여기 R 크로스 F잖아요. R 크로스 F에서 지금 C에 대해서 모멘트를 구하니까는 힘은 여기에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R, C의 A, R, C에서 A로 가는 것에다가 포스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2.5 뉴턴이 다운워드로 가고 레프트 힘으로 간다. 요 AB 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그 힘의 방향을 이걸 AB 방향으로 이렇게 곱하면은 이게 CSA 방향은 Y 방향 하나밖에 없고 이게 J죠. 이게 길이가 Y2에 해당되는 길이고 크로스 여기는 마이너스 I 방향이라고 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J 방향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요거로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은 제로가 되고 여기하고 살아남으니까는 이 값이 Y2 값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계산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A 값하고 결과값이 같잖아요. 우연은 아닌 거요. 가령 요 힘이 여기서 그대로 여기에 전달됐기 때문에 요렇게 힘이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힘의 성분분해 가지고 계산했더니 같아지는 거라고 그냥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좀 더 예쁘게 왜 이게 두 개가 같은지 좀 더 예쁘게 하는 거는 다음에 아마 다른 공식을 하나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하기는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